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챗 GPT 개발사 오픈AI가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청사진과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인공지능 경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글로벌 협력과 함께 우리의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해 진정한 AI 강국으로 도약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으면서 주말까지는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상공에 머물던 찬 공기의 세력이 약해지며 주말까지는 평년 수준의 기온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은 대체로 맑겠지만 영동 지역은 오늘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영동 북부에는 오늘까지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잦은 비로 동해안 지역의 지반이 약해져 있다며 산사태나 토사 유출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10월 들어 연일 비가 이어지며 강수일수와 누적 강수량 모두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기상청은 강원 영동 지역 3개 관측소 기준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비가 내린 날이 19일로 관측 이래 가장 많았고 누적 강수량도 767.5mm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례적으로 비가 잦았던 건 10월 상순에는 북쪽에서 비구름대가 자주 내려왔고 중순 이후엔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풍이 불며 산맥에 부딪힌 공기가 비구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가동이 중단된 고리 원자력 발전소 2호기의 재가동 여부 결정이 다시 미뤄졌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 2호기의 계속 운전에 대한 두 번째 심의를 진행했지만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 규정을 놓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회의에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해 12월 비공개 실무 검토를 거쳐 지난달 25일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안건을 상정했지만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리 2호기의 재가동 여부는 다음 달 13일에 열리는 회의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리 2호기는 지난 198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587메가와트급 원전으로 설계 수명 40년이 만료돼 2023년 4월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냉동 고등어의 해동 과정에서 품질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인공지능과 초분광 영상 기술로 실시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생선을 훼손하지 않고 신선도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수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등어를 비롯한 생선은 얼렸다가 녹이는 과정에서 살이 물러지고 맛이 떨어집니다. 기존에는 이런 품질 변화를 확인하려면 생선을 잘라 화학적으로 분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검사한 생선은 다시 쓸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내 연구진이 근적외선 카메라와 인공지능을 결합해 고등어의 해동 방법에 따라 품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빠르고 정확하게 판별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초분광 영상은 비파괴적 분석 방법으로 스캐닝 이후에 정보는 획득하지만 시료는 그대로 보존됩니다. 이 기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빛을 이용해 생선이 반사하는 수백 가지 색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인공지능이 이 정보를 통해 생선 속의 수분이나 단백질, 지방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연구팀은 얼린 고등어를 실온에서 녹인 것과 물에 담가 해동한 것을 비교한 결과 적외선의 특정 구간에서 반사율 차이가 뚜렷했고 약 95%의 정확도로 해동 방법도 구분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생선의 맛과 신선도를 개량화해 등급을 판별하고 분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시간으로 어체 상태를 스캔하여 신선도를 판단하고 분류하며 물리적 데미지를 디텍션하고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분류해낼 수 있는 신선 수산물 선별 시스템을 개발 및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번 기술은 고등어뿐만 아니라 다른 수산물과 식품에도 확대 적용이 가능해 식품 유통은 물론 가공산업 전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그동안 농민들은 감에 의존해 비료를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을 실시간으로, 그것도 성분별로 확인할 수 있는 똑똑한 센서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밭이지만 이곳 땅 속엔 작물 영양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최첨단 센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진청과 광운대가 공동 개발한 토양 양분 감지 센서입니다. 기존 센서가 양분의 총량만 보여줬다면 이 센서는 질소, 인산, 칼륨을 성분별로 따로따로 측정합니다. 특히 인산 성분을 토양 상태에서 직접 특정해 측정하는 기술은 세계 최초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센서는 양분의 성분별로 질소, 인산, 칼륨을 각각을 측정을 해서 그 농도값을 보여주는 더 정밀한 양분 센서가 되겠습니다. 정확도는 논에서 최대 99%, 일반 밭에서도 최대 96%를 유지했습니다. 또 전체 장비를 바꿔야 했던 기존 센서와 달리 1, 2만 원짜리 감지기 정금만 교체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경제성도 뛰어납니다. 측정된 데이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전송돼 언제 어디서든 확인 가능합니다. 분야별로 하나하나 이렇게 성분별로 센서를 개발해 주면은 아마 양액 재배하는 데는 굉장히 편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진청은 국내외 특허 4건을 출원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비료도 감이 아닌 과거로 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농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국제박람회가 전남 나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혁신 기술이 바꿀 미래 농업과 농촌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로봇이 팔에 달린 카메라로 사과 위치를 파악해 마치 숙련된 농부처럼 과일을 땁니다. 얼마나 익은 과일을 딸지 어떤 순서로 딸지는 그동안 학습된 인공지능이 결정합니다. 앞으로 달라질 과수원의 모습입니다. 불평 없이 얘는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수확 시기를 놓치지 않고 땡볕이나 이런 환경에서도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겠고요. 올해로 7번째를 맞는 국제 농업 박람회가 전남 나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 기술이 바꿔놓을 농업과 농촌에 대한 모든 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계적으로 물을 주고 커가는 과정이라도 영상으로 보면서 저런 농업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국제 농업 박람회에는 세계 25개 나라 380여 단체와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16개 나라에서 50여 명의 바이어가 참가해 우리 농산물과 가공품을 세계에 알리는 수출 한마당도 열렸습니다. 한국 상품을 최대한 우리가 좀 많이 찾고 좀 그 머천다이징을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고객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다양한 한국 전통식품 쪽에서 지금 상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박람회장에는 각종 농기계는 물론이고 수많은 농특산물과 식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K커피 홍보관에서는 전남에서 재배한 커피를 갈아 직접 내려주는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신소득 작목도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AI 농업 한 단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전남 농업이 미래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는 주제로 열리는 2025 국제 농업 박람회는 오는 29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국가연구개발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4대 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의 정부 지원 예산이
전체 운영비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올해 4대 과기원의 총 예산은 2조 2,486억 원으로 이 가운데 정부 지원금은 27.7%인 6,24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기관별 정부 지원 비율은 지스트 42.7%, 디지스트 42.2%, 유니스트 30.4%, 카이스트 20.5% 순입니다. 한편 최근 6년간 4대 과기원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교원은 162명에 달했는데 유니스트는 전체 교원 대비 70명이 이직했고 디지스트 26명, 지스트 17명, 카이스트 49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지하철 환기구나 화단, 시장 등에서 쥐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서울시가 스마트 방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쥐 출몰 중점 관리 지역에 사물 인터넷 센서가 장착된 장비를 설치해 24시간 감시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방제 시스템은 약재로 유인된 쥐가 장비 안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셔터가 닫히고 경보가 전송돼 포획된 개체를 수거하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스마트 방제 시스템 운영 결과를 지리정보 시스템으로 시각화해 쥐 포획률이나 신고 감소율 등을 실시간 분석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은 올해 독도 주변 해역바다에 사는 생물에 대해 연구한 결과 신종 요강류 2종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요강류는 개나 새우와 같은 절지동물문 갑각강에 속하는 생물들로 배에 노처럼 꺾인 다리를 가진 생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요강류는 물이 있는 거의 모든 환경에서 살며 어류의 주요 먹이로 먹이 사슬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발견은 우리나라 생물의 기원을 밝히는 섬생물 지리학 연구 자료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과 실력을 선보일 경제 전시장이 공개됐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기술과 제품을 세계에 알려 APEC 기간 수출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윤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장 주변에 만들어진 K-비즈니스 스퀘어 경제 전시장입니다. 불국사 석가탑을 본떠 만든 시간의 탑을 지나 전시장에 들어서면 조각조각 움직이는 화면이 방문객을 반깁니다. 이어 펼쳐진 공간에는 국내 최신 기술이 담긴 반도체를 시작으로 인공지능이 적용된 수소, 조선 기술 등이 차례로 소개됩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첨단 기술을 두루 살펴본 외국 방문객은 감탄을 쏟아냅니다. I've never seen that before, such kind of thing. The technology development in Korea really impressed me. And I think we should closely follow the Korean development in the technology and AI. APEC 기간 경주를 찾는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산업 기술을 알릴 경제 전시장이 공개됐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같은 산업 기술은 물론이고 웹툰, 드라마 같은 문화 산업까지 고루 선보였습니다. 많은 APEC을 계기로 해서 기업인들이 찾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 경제전시장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 또 지역 기업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우리 지역 산업을 소개하고 우리 상품 수출 또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하는 경제전시장에는 세계 기업인과 정상 등 2만여 명이 찾을 거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역사와 첨단 기술을 한 번에 보여줄 경제전시장이 우리 제품과 기술을 세계에 수출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역대 APEC 정상회의에서는 자유무역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지하는 공동성명이 발표돼 왔는데요.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전쟁 국면에서 열리는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는 경제협의체인 APEC의 취지가 퇴색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페루에서 열린 지난해 APEC 정상회의에서는 다자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골든게이트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이 선언에는 WTO, 즉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규칙에 기반을 둔
다자 간 무역 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Asia-Pacífico que sea próspera, pacífica y resiliente, empoderando a nuestras poblaciones para que reciban los beneficios de la economía global. 이처럼 에이펙 정상회의는 폐막에 맞춰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해 왔습니다. 최근 4년 동안에는 모두 WTO가 핵심을 이루는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 체제라는 표현이 선언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도 예년 수준의 선언이 나올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국 중심의 관세 정책으로 세계 경제 판도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We're doing very well. I think we're going to do well in that negotiation. We've done well, as you know, with Japan, with South Korea, with Europe, and it was all based without the tariffs. You could have never made the deal. 실제 지난 5월 제주에서 개최됐던 에이펙 통상장관회의에서는 공동성명에 보호주의를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는 것을 두고 미국 측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슬러 보면 최근 에이펙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강조한 것도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입니다. 1기 집권 당시 에이펙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방한을 하지만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출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나올 경주선언에서 자유무역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에이펙의 기본 정신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튿날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도 열려 미중 무역전쟁 돌파구 찾기를 시도합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부터 말레이시아와 일본, 한국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일본에서 다카이치 신임 총리와 첫 미일 정상회담을 한 뒤 29일 부산으로 이동해 이재명 대통령과 양자 회담한다고 밝혔습니다. He will participate in a bilateral meeting with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eliver keynote remarks at the APEC CEO luncheon, and then participate in a U.S. APEC Leaders Working Dinner. 지난 8월 26일 워싱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2달 만에 열리는 두 번째 정상회담입니다. 한미 무역 협상을 매듭짓기 위한 고위 당국자 간 대면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정상회담에서 최종 타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차례 전액 선불 투자를 요구해온 트럼프가 분할 납입 등 한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집권 2기 첫 아시아 순방의 성과를 내기 위해 트럼프가 무역 합의 도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집권 2기 첫 정상회담도 열게 됩니다.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와 이에 맞선 미국의 100% 추가 관세 부과 등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 전쟁의 결과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Tomorrow for some very big meetings, including with the president of China, where I think we're going to come out very well and everyone's going to be very happy.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에 앞서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 주요 회원국들과 만나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행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1박 2일 방한 일정표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깜짝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중 정상의 13년 만의 동시 방한과 트럼프와 시진핑의 6년 만의 대좌가 성사되면서 전 세계 이목이 경주로 쏠릴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가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청사진 보고서를 발표하고 독립적인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과 사업 협력을 병행하는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오픈 AI는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국에서의 AI, 오픈 AI의 경제 청사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오픈 AI는 한국이 반도체 공급망과 디지털 인프라, 인적 역량에서 강점을 지닌 만큼 전 세계 인공지능 경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픈 AI 같은 선도 기업과 전략적 협력을 맺어
그래픽 처리 장치와 컴퓨팅 자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효과적인 인공지능 도입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 중소기업, 의료, 교육 등 단기 파급 효과가 큰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들을 조사하는 경찰이 범죄 조직이 현지 경찰과 유착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수법 등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중 59명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이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인 45명을 수사하는 충남경찰청은 수사관 110명을 투입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속한 조직은 수사기관 사칭, 노쇼, 코인 투자 사기 등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93억 원 넘게 가로챈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직원은 약 200여 명, 이 가운데 한국인이 80에서 90명 정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중 현지 경찰에 체포돼 송환된 피의자들은 국내 송환을 완강히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가구 공장에 아르바이트하러 왔다, 억울하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이들이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고 범행 가담 정도와 구체적인 수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이들이 활동한 조직과 현지 경찰 간 유착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 경찰의 단속 정보를 미리 파악해 수사망을 피하고 현지에서 한국인 조직원들이 체포돼 구금되자 캄보디아 경찰에 돈 주고 작업할 테니 훈련하면 다시 가담하라며 귀국을 만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명을 구속해 수사 중인 경기 북부경찰청도 피의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와 함께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하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열흘인 구속기한을 고려해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스캠으로 불리는 국제사기 범죄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범정부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초국가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라는 지시에 정부는 특별대응본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스캠과 마약, 사이버 도박 등 3대 국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캄보디아 사태를 통해 드러난 국제범죄의 민낯을 그만큼 심각하게 본 겁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첫 관련 범죄 대책회의에는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책임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초국가적 범죄 사건들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캄보디아 송환 사건에서 보듯 초국가적 범죄 사건들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에 따라 외교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통합협의체를 구성하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우리 국민을 노린 사기 범죄를 우려하며 비상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하여튼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캄보디아 내 각종 스캠 범죄에 연루된 우리 국민은 아직도 1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 이를 근절하기 위해선 캄보디아뿐 아니라 인접한 베트남, 태국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다음 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미얀마 내 온라인 사기 범죄 단지로 의심되는 곳 부근에 스타링크 수신기 2,500대 이상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로렌 드레이어 스타링크 사업운영 부문 부사장은 스페이스X는 각 지역 법률을 준수하고 위성 인터넷 기술이 악용되지 않도록 계속 점검한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2021년 쿠데타와 이어진 내전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사실상 치안 공백 상태가 된 미얀마는 캄보디아 등과 더불어 온라인 사기 조직 근거지로 꼽히고 특히 단속과 인터넷 공급 중단 등이 이어지자 위성 인터넷을 악용하는 조직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월 24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